자,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사용해서 다양한 동작들 구현하는 걸 해봤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쥐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스프라이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좀 추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래치는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위쪽 방향이 0도, 오른쪽이 90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증가하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0도예요. 그래서 0도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90도겠죠.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혹은 이렇게 거꾸로 오니까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방향을 보느냐, 위쪽이 0도란 얘기예요. 위쪽이 0도, 오른쪽이 90도. 그래서 90도 방향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면 얘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렇게 90도. 그래서 90도 그럼 이쪽으로 갈 것처럼 느껴지는데 스크래치의 각도계는 여기가 0도입니다. 그래서 0도부터 시작해서 45도 각도로 가면 여기로 가는 거고, 90도 각도로 가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180도 각도로 가면 밑으로 가는 거고, 270도는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시면서 뭐 아마 틀리면은 그때 하나씩 고쳐가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스프라이트 모양과 애니메이션 여기 발레리나 스프라이트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름을 발레리나로 변경을 하고, 스프라이트에 이렇게 이제 초록색 버튼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하기 발레리나 쪽 보기, 고양이한테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발레리나 쪽 보기 5만큼 움직인 다음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걸 집어넣어 주면은 고양이가 아까 모양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이렇게 발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게 있었고, 하나는 발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있었죠. 이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 발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얘가 약간 달려가는 것처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발이 서로 바뀌면은 달려가는 모양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발레리나 스프라이트에서도 무한 반복하기인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주면 얘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바꿔서 보셔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외에도 뭐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픽셀화 할 수 있고, 소용돌이, 가운데 소용돌이 넣어서 좀 왜곡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크기 작거나 크게 만들 수 있고, 말풍선이나 생각풍선을 달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블록들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스프라이트 이렇게 발레리나 좀 다양하게 이제 바뀌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고양이와 발레리나 그냥 스크립트 바뀌는 것만 잠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쥐 스프라이트 없애고 고양이, 자, 스프라이트를 조금 수정을 해서 좀 바꿔볼게요. 자, 얘를 자, 여기 이제 불필요한 것들 그냥 싹 버리고요. 고양이 스프라이트하고 발레리나, 발레리나는 사람이니까 이제 B로 시작되는 거 발레리나 했죠. 이렇게 선택해서 발레리나를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주고요. 고양이 발레리나 모양 보시면은 얘는 4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4개가. 그래서 항상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제 반복되게 이렇게 되니까 발레리나에다가 놓고 얘가 계속 바뀌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이벤트에서 이제 초록색 길을 클릭했을 때 시작되게 하고요. 아까처럼 무한 반복하기로 그냥 만들어 주죠. 무한 반복하기 안에다가 자, 형태에 보시면은 모양을 자, A, B, C, D 4개가 있어요. 넷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걸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놓으면은 현재 있는 모양에서 그 다음번 모양으로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어해서 이번에는 0.2초로 좀 짧게 해놓을게요. 자, 시작을 해보면 0.2초마다 다음 모양으로 바뀌니까 얘가 춤추는 모양이 되죠.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도 얘를 초록색 길을 클릭했을 때 얘는 이제 발레리나 쪽을 보면서 계속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무한 반복하기 발레리나 쪽을 보게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 클릭해서 발레리나 쪽 보기 이렇게 해주고 발레리나 쪽을 본 다음에 얘가 5씩 움직이겠습니다. 10이 아니라 5씩 조금씩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고양이도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추가해서 넣죠. 형태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기다리기는 제어에 있었죠. 제어 클릭하셔서 1초 기다리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1초가 아닌 0.2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클릭했으면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죠. 발레리나를 딴 쪽으로 움직여주면 이렇게 고양이가 가로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쪽으로 5씩 움직이면서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그쪽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얘가 좀 자연스러운데 왼쪽으로 갈 때는 뒤집어져서 가요. 왼쪽으로 갈 때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처럼 이게 고양이가 방향을 보면서 갈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얘가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할 때가 또 필요해요.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할 때 이럴때면은 얘가 쭉 오른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붙어서 왼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이런 코드를 내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고양이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현재 방향이 이제 위가 아니라 오른쪽 90도를 보게 이렇게 좀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거 90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앞으로 쭉 가겠죠. 앞으로 쭉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겠죠. 자, 5만큼 움직이게 하면 앞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게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뒤로 가겠죠. 이 상태에서 뒤로 이걸 하면서 모양 바꾸기를 같이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면서 뒤로 이렇게 가겠죠. 그냥 여기를 그냥 5를 넣어주면 앞으로 움직이면서 걸어갈 겁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이게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짤 때 하나의 팁인데요. 자, 이게 벽까지 간 다음에 벽에 부딪혀서 다시 끝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끝까지 간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되겠죠. 회전하는 건 어디 있을까요? 보면은 여기 뭐 동작에 뭐 있을 것 같죠. 여기 뭐 15도 틀기 있는 거 보니까 얘를 180도 틀면 되겠죠. 180도 틀기 눌러보면 180도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요. 쭉 돌아가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발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오른쪽 끝까지 가서
이렇게 180도 돌 때 아래쪽으로 이제 거꾸로 서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거꾸로 서는 게 이제 회전을 하고 각도를 넣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 끝으로 갔다가 그냥 방향만 바꿔서 다시 왼쪽으로 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봅시다. 여기 방향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회전이 안 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오른쪽 끝에. 이거 왼쪽은 회전되는 거고 오른쪽 끝은 회전이 안 되는 거고, 요거 선택을 해보시면은, 자, 얘가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70도 반대쪽 방향을 보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 회전의 방향에서 가운데 왼쪽은 회전하는 거고 오른쪽은 회전을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는 좌우로 왼쪽과 오른쪽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회전으로 되어 있어서 방향을 틀면은 그에 해당되는 방향값들을 얘가 가지고 그 방향을 봐요. 45도 보기 보죠. 180도 보기 돌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가운데 오른쪽 끝은 아예 회전이 안 되는 거고요. 얘는 뭘 해도 회전이 안 돼요. 얘는 회전이 안 되고 방향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왼쪽 아래쪽으로 가는데 이 고양이가 보는 방향은 항상 오른쪽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틀면은 이렇게 바뀌고 틀면은 바뀌고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거는 왼쪽과 오른쪽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오른쪽하고 180도를 틀면은 오른쪽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다시 180도를 틀면은 왼쪽을 보는 거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좀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제 편한 게 이거 언제 쓸 때 좋냐 그러면 벽에 부딪혀서 뒤로 돌아갈 때, 그럴 때 이걸 사용을 하면은 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감지 쪽 관련된 얘를 공부를 하면서 다시 보긴 할 건데요. 이를테면 벽에 닿았는지를 감지를 하는 거야. 벽에 닿았는데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벽에 닿았을 때 얘가 180도를 돌았을 때 뒤집어져서 돌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오른쪽을 보는 식으로 이렇게 닿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닿는 대로 오른쪽을 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서 오른쪽 끝에 닿으면 돌아서 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그냥 여기에서는 할 수 없고 여기 방향에서 가운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회전하는 거고 얘는 회전하지 않는 거고 얘는 좌우로만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 고양이의 모습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 게임이든지 뭐든지 할 때 골을 누군가 막고 있을 때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어떤 그런 장애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할 때는 이걸 쓰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좌우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스프라이트의 이제 다양한 형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의 변수와 리스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변수 생성과 활용. 변수라는 것은 자료를 할당받기 위해 문자로 된 기호를 의미합니다. 이때 문자로 된 기호는 변수의 이름이 되고요. 이 변수는 자료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뭔가 저장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겠죠. 그 저장해야 될 정보들을 임시로 저장시켜 두는 공간을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행 도중에는 변수 안에 있는 자료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변수 안에 있는 자료가 바뀔 수 있어요. 정보가. 스크래치의 모든 변수는 스프라이트나 무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변수들은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변수의 크게 두 가지 종류, 이제 전역 변수냐, 지역 변수냐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는 지역 변수입니다. 어떤 한 이 변수가 사용되는 공간이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지역 변수는. 전역 변수는 어디에서나 다 사용될 수 있는 변수인데 이 전역 변수는 조금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 그러면 A라는 스프라이트에서 전역 변수를 바꿨는데 B라는 스프라이트에서 이 전역 변수 값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변수를 어디에서 수정했는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전역 변수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전역 변수를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가능한 한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크래치의 모든 변수들은 스프라이트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라이트가 변수를 가지고 있고 이 변수는 이 스프라이트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혹은 무대에 사용이 된다. 자, 변수 생성할 때는 스프라이트나 무대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블록 안에서 변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 만들기, 변수 선택하고 변수를 만드는데 물론 이전에 스프라이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창에 가서 변수 클릭하면 변수 만들기가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변수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면서 변수의 이름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쪽은 전역, 오른쪽은 지역.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 거냐 아니면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다 사용할 거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을 선택을 해주세요. 특별한 경우에 왼쪽을 쓸 수 있습니다. 왼쪽을 써도 돼요. 자, 변수를 만들고 나면 이 내가 여기서 만든 변수 이름이 들어있는 이 동그란 모양의 이제 변수 블럭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쓸 수 있는 변수, 나이라는 변수를 몇으로 할 건지, 이거를 얼마나 바꿀 건지, 즉 여기서는 실제로 값을 넣어서 바꾸는 거고요. 나이를 1만큼 바꾸기는 현재 있는 변수 값에다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더해서 이렇게 바꿔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변수를 보이기, 변수를 숨기기. 변수 보이기와 변수 숨기기는 화면에서 그 변수 값을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생성해서 두 변수를 활용한 고양이 스프라이트 스크립트를 작성해 볼 수 있겠죠. 변수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뭐 제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름을 묻고 이제 대답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간단히 설명하면은 지역 변수는 유효 범위라고 했는데 만들어진 곳에서만 사용되는 게 지역 변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든 그 지역 안에서 통용되는 변수, 이게 지역 변수인 거고, 전역 변수는 모든 곳에서 이 변수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 값을 읽을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되겠죠. 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역 변수인데 서울에 있는 철수하고 부산에 있는 철수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즉, 자, 지금 이
설명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서울에 살고 있는 철수, 서울에도 철수가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도 철수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름보다는 이렇게 할게요. 거리 이름을 할게요. 서울에 제가 그냥 부작위로 아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울에 동동동이라는 새로운 동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서울에 동동동이라는 새로운 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산에도 동동동이라는 새로운 동을 만들었어요.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죠. 서울시 동동동 하면 되죠. 부산시 동동동. 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동동동을 2개를 만들어요. 그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서울에 있는 동동동으로 내가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동동동이 2개예요. 서울에. 이렇게는 주소를 만들지 않죠. 주소를 만들 때 똑같은 주소가 2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에 있는 동동동은 하나, 부산에도 동동동을 만들 수 있어요. 대구에도 동동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동동동, 부산에 있는 동동동, 대구에 있는 동동동, 광주에 있는 동동동, 동의 이름은 같지만 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유효 범위는 서울에 있는 동동동은 서울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부산에 있는 동동동은 부산 안에서만 유효한 거죠. 근데 전역 변수는 뭐죠? 그 이름이 어디서든지 다 읽고 쓰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같아 버리면 안 돼요. 지역 변수는 이름이 같아도 되죠. 동동동, 서울 동동동, 부산 동동동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동동시, 대한민국 동동시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 이름을 모든 동을 전역 변수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쓸 수 없는 동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진 그 동들은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전역 변수를 쓸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쓰면 안 되고 어디서든지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고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게 좋다. 이거고요. 스크래치에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만드는 법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고양이 클릭해서 변수 클릭해서 변수 만들기 클릭해서 이름을 집어넣어주고 이 스프라이트만 사용. 이게 이제 지역 변수란 얘기예요.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름을 집어넣은 이 변수 이름이 나오고 이 변수에 해당되는 블럭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과라는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면 이 변수는 사과라는 스프라이트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예요. 자, 그런데 만들 때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얘는 사과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걸 다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꾸거나 읽거나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전역 변수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대에서도 무대 메뉴 클릭한 후 무대 배경이라는 이름의 변수도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대 오른쪽 클릭하고 변수에서 변수 만들기 이제 클릭하고 무대 배경이라고 집어넣어 주면은 무대에서 생성되는 변수는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적용 가능한 전역 변수로 생성이 됩니다. 즉 스프라이트는 하나하나가 별도의 공간이지만 무대는 별도의 공간이 될 수 없죠. 모든 스프라이트들이 다 무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즉 무대라는 공간은 모든 스프라이트들이 다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들 수도 없고.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 무대창 코드 탭 변수 메뉴에 가서 고양이 스프라이트, 사과 스프라이트, 무대 선택해서 변수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리스트 한번 보면은요. 리스트는 여러 자료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나열한 구조입니다. 이를테면 한 주의 요일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요일들이라든지 무지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혹은 그냥 가게에서 팔고 있는 과자의 종류, 혹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팔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한 줄로 쭉 늘어뜨려서 놓을 수 있겠죠. 뭐 쌍쌍바, 뭐 보석바, 뭐 누가바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어 가지고 얘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고양이 먹이들이라는 리스트를 생성을 한다 그러면 고양이 스프라이트 클릭하고 변수 만들기 밑에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돼요. 요걸 클릭을 한 다음에 리스트 이름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역시 지역 변수로 쓰는 거죠. 이 리스트도 지역이냐 전역이냐인데 그냥 지역 변수로 쓰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리스트를 활용하는 요 방법이 여기 쭉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활용 보면은 뭐 이제 묻고 기다리기라는 이제 블럭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요 묻고 기다리기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더 이상 실행시키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아래쪽을 실행시키지 않고 그리고 사용자가 키보드를 사용해서 뭔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치면은 그 내용을 이 다음에 전달해 주는 거야. 여기에 집어넣은 걸 대답이라는 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요 대답에 저장된 것을 고양이 먹이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위에서 이 앞에서 만들었던 리스트에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변수는 정보를 하나만 저장합니다. 리스트는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개의 정보를 순서를 가지고 저장합니다. 이게 리스트와 변수의 차이예요. 변수는 정보 하나만 저장한다. 리스트는 여러 개의 정보를 동시에 같이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고 대답을 이제 다른 먹이를 적어 주세요. 그러면 또 대답해 주면 요거를 또 고양이 먹이에 추가하고 또 다른 먹이를 적어 주세요라고 묻고 기다리면 내가 키보드로 뭔가를 치면은 뭐 이제 통조림 이렇게 치면은 요걸 대답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고양이 먹이들에 다시 또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이건 제가 먹기 싫어요. 빼겠습니다. 2초 동안 말한 다음에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양이 먹이들의 길이 번째 항목을 지금 우리가 3번 넣었죠. 3번 넣었으니까 길이는 3이겠죠. 3번째 항목을 고양이 먹이들에서 삭제를 합니다. 맨 마지막 거를 빼주는 거죠. 마지막 제 먹이를 적어주세요 라고 다시 묻고 기다립니다. 내가 키보드로 뭔가를 또 쳐주겠죠. 그래도 고양이 통조림 이렇게 해주면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네요 라고 추가합니다 하고 이 대답을 리스트의 첫 번째에 넣습니다. 자, 요거 자 여기 추가하기 있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직접 짜서 실행시켜 보는 것도 좋은데 요걸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뭐냐 그러면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요 리스트의 이름이 지금 고양이 먹이들이죠. 리스트 이름이 고양이 먹이들. 자, 이런 이름의 리스트가 있어요. 현재 이 리스트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차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뭔가를 적었어요. 자, 통조림 이렇게 적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얘가 고양이 먹이들의 요 대답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맨 앞에 첫 번째 항목으로 통조림이 들어간 거죠. 다시 또 묻고 기다렸을 때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줬어요. 뭐 생선 이렇게 해보죠. 생선. 자, 이렇게 생선 집어넣었더니 이거를 또 고양이 먹이들이라는 리스트죠. 요 리스트에 또 추가했어요. 또 다른 거를 써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죠. 세 번째 거는 뭘 할까요? 그냥 사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말하고 자, 현재 리스트 안에 현재 3개가 들어있죠. 리스트 고양이 먹이들이라는 이름의 리스트 안에 하나, 둘, 3개가 들어있어요. 즉 길이는 그 리스트의 길이는 3이에요. 그리고 요 세 번째 항목을 여기에서 삭제하기 그랬으니까 요게 지금 빠지는 거죠. 요게 쭉 빠지면은 항목이 2개가 남았죠. 2개가 남았으니까 이게 빠지는 순간 리스트의 크기는 2가 돼요. 리스트에 들어있는 항목이 2이니까 크기는 2가 돼요. 그리고 다시 묻고 기다리죠. 그리고 그걸
고양이 먹이들 리스트에 보니까 첫 번째에 넣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자, 비싼 사료 이렇게 한번 해보죠. 비싼 사료. 세 번째 넣었더니 얘가 1번이 되고 요 1번은 2번이 되고 2번은 3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제 먹이를 맞춰보세요 라고 기다렸다가 내가 여기다가 이제 또 어떤 사용자가 뭔가를 치고 넘어가면은 고양이 먹이들이라는 이 리스트 안에 내가 친 이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확인을 해가지고 있으면 만약이니까 맞았어요 이게 나올 거고, 아니면은 없으면은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 리스트의 세 번째 항목을 2초 동안 말하고 끝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 코드 뭐 제가 직접 뭐 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쳐서 실행을 시켜 보시고요. 실행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키보드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고양이 먹이들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고 요 안에 처음에는 비어 있었던 리스트인데 통조림, 생선, 사료 순서대로 넣었더니 순서대로 리스트 안에 요 내용들이 들어가고 내가 불필요로 하는 리스트에 있는 항목은 삭제할 수 있다. 여기죠. 여기 삭제하기. 요 블록을 써서 첫 번째 거 삭제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 아무렇게나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가하기는 이 뒤에 들어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뒤에 들어가는 게 추가하기인데 이걸 몇 번째에 넣기, 얘는 삽입이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걸로 요 블럭으로.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추가하기가 있고 삽입하기 블럭이 있으니까 두 개를 잘 사용을 해주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순서를 수정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좀 같이 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로 실습을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시고 얘를 이렇게 쭉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정리 연습 문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래치는 미국 MIT 미디어랩의 라이플롱 킨더가르튼 그룹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게임, 인터랙티브 스토리, 음악, 디지털 아트 등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스크립트 언어, 블록 조립형 프로그래밍, 통합적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등의 특징을 가지며 이용자가 수월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스프라이트는 여러 개의 모양을 가질 수 있으며 각 모양마다 별도의 모양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양의 중심은 스프라이트 위치의 기준점 그리고 회전축 역할을 담당합니다. 변수는 자료를 할당받을 수 있는 문자로 된 기호입니다. 이름표가 붙어있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실행 도중 그릇에 담긴 자료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스크래치 프로젝트가 교육 목표로 삼는 핵심 능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2번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3번 다른 사람과 협동하기, 4번 수학적 계산 능력 키우기. 4번입니다. 스크래치의 교육 목표는 1번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다른 사람과 협동하기입니다. 스크래치는 누구에게나 재미있고 어렵지 않은 프로그래밍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크래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스크래치는 스프라이트와 무대의 행동, 구성을 작성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2번 스크래치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 변환할 수 있습니다. 3번 스크래치는 블록 조립식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공합니다. 4번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2번) 스크래치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 변환할 수 있지 않습니다.
스크래치 블록과 블록이 속하는 코드 탭의 범주를 잘못 연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4번이 정답입니다. 블록 A는 동작을 의미하고요. 블록 B는 소리 탭에 있고요. 블록 C 이벤트 쪽에 있죠. 그리고 블록 D는 변수에 있지 않습니다. 감지 탭에 있죠. 수고하셨습니다.